선생님이 2017년에 만든 도서 요 붓으로 쉽게 따라하는 한국화 컬러링북의 요 앞부분 감상 파트를 같이 살펴보면서 한국화의 기본 개념과 한국화의 재료와 연구 그리고 한국 미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보시면은 동양화, 서화, 한국화. 우리의 그림을 어떻게 부를까? 동양화라고 해야 할까? 서화라고 해야 할까? 한국화라고 해야 할까? 정답은 한국화, 이런 식으로 한국화로 불러야 돼요. 동양화라는 명칭은 일제시대 일본이 만든 일제 잔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 서화라는 말은 옛날에는 글씨를 쓰는 방법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같다고 보았어요. 글씨를 쓰나 그림을 그리나 똑같다. 어차피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글로 만드나 머릿속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똑같죠. 그래서 서화동원론이라고 해서 서화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었어요. 이런 한국화의 특징이 잘 나타낸 그림이 요 전기의 계산 포무도를 보시면은 기법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요 글씨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나무, 소나무의 그림과 요 기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글씨를 쓰듯이 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그림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아래 있는 부장란도, 조선말 김정희의 부장란도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쪽이 여백에 있는 글씨의 준법과 이 주인공이 되는 난의 준법이 이 준법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화 용필 동원론이라고 해서 글씨 쓰는 방법과 그림 그리는 방법을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도구, 재료, 용구 이런 것들도 또한 붓글씨 쓰는 붓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2번 한국화의 재료와 연구 보시면은 그래서 한국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붓, 먹, 벼루, 종이 이렇게 요 네 가지를 문방사호라고 하죠. 문방사호. 글을 쓰는 문인들이 문인의 서재에서 사용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용구를 뜻하는 말이며 한국화, 수묵화를 그릴 때도 꼭 필요한 재료이다. 그러니까 붓, 먹, 벼루, 종이가 있어야지 문방사호다. 문인들의 서재에서 사용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용구를 말하죠. 서양의 그림은 그림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그림은 그림을 친다. 동양의 경우 그림을 친다. 그러니까 정신을 가다듬고서 한 방에 스윙 하듯이 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한국화의 경우 특히나. 그러니까 한국화를 보면 글씨와 그림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웠던 거죠. 글과 그림을 같이 썼고 용구도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림과 글씨는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 그림 안에 글씨를 곁들이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광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서체와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신문 광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봤대요. 이 그림과 글씨를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외국은 그게 부자연스러웠으니까 글 따로 이미지 따로였으니까 그래서 글씨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듯이 그림에도 특정한 의미를 담으려고 했어요. 세 번째 의미를 담은 우리의 미술을 보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쓰임새가 없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림 안에도 특정한 의미를 담으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어떠한 쓰임새와 목적이 있는 실용 미술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까치와 이게 어떻게 실용적인 그림이지 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대표적인 민화 까치와 호랑이죠. 이 그림은 이걸 보더라도 그 정월 초하로 문이나 벽에 걸어서 애군을 막는 방패막이로 삼았고 이 그림을 붙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소나무, 까치, 호랑이를 같이 그린 것을 해석하자면은 신년보이라는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선물로 주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주술적인 기능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부적은 아니지만 부적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선물 받는 사람의 그러니까 소원이라든지 안녕을 빌어주는 거죠. 그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 요 조선의 양리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세, 쓰임새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수험생이겠지, 수험생. 조선의 양리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잉어가 도약을 하면서 용으로 변신하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죠. 이번에 반드시 용이 되어라.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수험생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공부방에다가 걸어놓고서 이번엔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겠지. 이번에 용이 된다. 도약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옛날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최북의 지도화, 요 최북의 손끝으로 그린 개, 지도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원급제의 상징인 개갑자, 이 개를 2마리 그려놓고 옛날에는 초시와 복시 시험이 2번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이 옛날에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초시도 합격하고 복시도 합격해야지 생원진사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 장원급제 해라 해가지고 개갑자 개 2마리를 그려놓고서 개가 요거 갈대를 물고 가는 시험 2번에 연달아서 시험에 합격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수험생한테 장원급제의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그렇구나. 한국의 우리의 그림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러한 우리의 한국화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일본화와 중국화와 달리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했다는 점이 우리만의 미술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국의 미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인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설명한 그런 글귀인데 고유섭 선생님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의 미술을 자연의 미, 구수한 큰맛, 무관심성, 무기교의 기교라고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막사발을 하나 보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미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것 없는 본질로서 충실한 자연주의 미술을 추구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비슷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것 없는 본질로서 충실한 자연주의 미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홍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다음 시간 김홍도 풍속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미술은 대체 우리의 한국의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술의 이름은 무엇이고 재료와 연구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국 미술의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김홍도 풍속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김홍도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김홍도 선생 같은 경우에 풍속화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인물화부터 상당히 다양한 그림을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김홍도의 풍속화죠. 가장 유명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김홍도 풍속화와 김홍도의 그림에 대해서 그림들을 한번 감상해보고 어떠한 의미를 담겨져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감상 수업을 한번 진행할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